네, 안녕하세요. 더빅스쿨의 이건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주제는 드디어 떴죠. 2020년 IBK 하반기 자소서 중에 공통 항목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해요. 왜 선택 항목은 없나요? 라고 생각하실 텐데, 이 직무별로 다르게 나온 이 선택 항목은요, 뭐 금융상품이라든지 아니면은 디지털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했던 프로젝트라든지 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고민해서 쓰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작성에 임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할 만한 공통 항목들에 대해서 살펴봐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그리고 전략적으로 자기소개서 작성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자기소개서 항목을 살펴볼까요? 근데 자기소개서 항목 살피기 이전에 앞서서 기업 분석은 안 하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IBK 기업은행 분석 영상은요, 사실 상반기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상반기 IBK 기업은행 분석 영상을 꼭 한번 시청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번 항목입니다. 본인의 성장 과정에서 기억에 남는 이슈 또는 경험담을 순차적으로 기술하고 성장 과정에서 희망했던 인생의 목표와 현재 추구하는 목표에 대해서 구분해서 설명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성장 과정이라는 항목은 가치관에 대한 질문이잖아요. 이유인즉 우리가 자기소개서에서 써야 되는 내용은 생각이 중심이 돼야 되지 경험이 중심이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 경험을 통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이런 문항들을 물어보는 경우가 자기소개서 항목 중 성장 과정에서 대표적인 예시였는데, 여기서는 이슈 또는 경험담을 바탕으로 인생의 목표에 대해서 쓰래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인생의 목표를 이야기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가치관에 대해서도 알 수밖에 없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하루하루 진취적인 삶을 살자라는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어떠한 인생의 목표를 갖고 있을까요? 그 진취적인 삶의 끝에는 뭐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은 우주에 가고 싶다라든지 아니면 달에 가고 싶다라든지 하는 것들이 대표적인 예시가 되겠죠. 그리고 그 달에 가고 싶은 목표를 설정한 가장 큰 이유는 이 가치관을 기반해서 설정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관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가치관이 드러나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사항 한 가지. 여러분들이 성장 과정을 통해서 가치관을 확립하는 게 맞고, 이 가치관을 통해서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는 게 맞는데, 이 인생의 목표 이전 단계,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현재에 추구하는 목표에 대해서 설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겠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현재 추구하는 목표 또한 결국에는 인생의 목표를 위한 단기적 계획으로서의 목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왜? 우리는 한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니까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 과정을 통해서 가치관이 확립됐다라고 한다면 그 가치관을 통해서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 인생의 목표를 완수하고 완료하기 위해서 현재의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고 그리고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작성해 주는 것이 이 항목의 가장 중심 요소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람인지 그리고 어떠한 가치관을 지니고 있는지를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확인하게 돼서 IBK 기업은행에 맞는 인재인지를 확인해 보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항목의 체크 포인트는요, 인생의 목표는 무엇인지 그리고 왜 그러한 인생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인생 목표는 어떠한 성장 과정을 통해서 목표를 설정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러한 성장 과정과 인생의 목표에 대해서 작성을 했다면 현재는 이러한 최종 종착역, 인생의 목표를 위해서 현재는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이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까지 작성해 주시고 나면 자연스럽게 문항에서 물어보는 성장 과정, 그리고 인생의 목표, 그리고 현재 추구하는 목표까지도 아우러서 담을 수가 있게 될 겁니다. 물론 문단은 구분해 주셔야겠죠? 그리고 이렇게 문단이 구분될 때는요, 여러분 제가 체크 포인트라고 해가지고 이게 무조건 정답이라는 거 아니지만 이 요소들을 담고 있는가는 핵심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렇게 담게 될 경우에는 하나의 문단에다가 모두 작성하게 되면 보기가 좀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제목을 달고 구분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자, 그럼 두 번째 문항도 살펴보겠습니다. 조직 생활에서 사회 또는 학교예요. 당연히 조직 생활을 안 해보신 친구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업무 또는 과제를 수행할 때 본인의 업무 또는 과제 추진 방식의 장단점,
대인관계에서 상대방이 얘기하는 본인의 성향의 장단점을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달래요. 자, 근데 이거는 사실 문항이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거죠. 조직에서의 장단점과 대인관계에서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장단점으로 써야 되니까요.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는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예요. 여러분들, 업무 추진 방식, 내가 생각하고 있는 생각, 지향점 때문에 본인이 행동을 하게 될까요? 아니면 행동으로 인해서 본인의 지향점이 생길까요? 당연히 생각이 먼저 나오기 때문에 행동이 그 다음 단계로 따르겠죠. 보통의 장단점, 성향들은요, 여러분들의 성격, 행동에서 기인한 거기 때문에 사실상 가치가 우선시 되고, 그리고 그 가치를 기반으로 행동과 성향이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고민해야 되는 것은 나의 장단점이 아니라 업무 추진 방식에 있어서는 업무 또는 과제를 수행할 때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대인관계에 있어서는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중요시 여기는 그 생각을 기반으로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 업무 방식을 혹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가치를 찾고 나면, 그러면 대인관계 그 유지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행동에 대해서 그 다음 단계로 생각을 구체화해야겠죠. 이렇게 두 가지 생각이 구체화됐다라고 한다면 그에 따른 장단점이 조금은 눈에 들어올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대인관계에서 가장 유지를 위해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거는 상대방에 대해서,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주는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남들의 이야기를 제가 전달하기보다는 들어주는 역할을 많이 수행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주위에서는 제 성격의, 제 대인관계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이 경청 능력이라고 해요. 하지만 단점으로는 반대로 너는 너무 네 이야기를 안 하는 것 같아, 우리한테 많이 숨기는 것 같아, 너를 잘 알 수 없어 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고자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되면은 단순히 그냥 호응만 해주는 게 아니라 나의 경우에는 어떻는지 추후에 이야기를 하면서 공감대를 더 쌓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같은 이야기들이 중심이 되겠죠. 이해되실까요? 자, 그렇다면 이 체크 포인트는 업무 수행에서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것과, 그래서 어떠한 업무 방식을 추구하는지, 그에 따른 본인의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지, 반대로 대인관계에서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것은, 그리고 이 대인관계 유지 방식을 어떻게 추구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방식 덕분에 생긴 장점과 단점, 그리고 이에 따른 각각의 사례를 근거로서 활용해 주는 게 이번 문항의 체크 포인트겠죠. 자, 여기서 근데 업무 수행 방식과 대인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은요, 기본적으로 문단이 나뉠 수밖에 없겠죠. 중심 내용이 다르니까요. 그러니까 각각 문단을 구분해 주셔서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 인사 담당자나 이 서류 평가자들이 좀 더 쉽게 볼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3번 문항입니다. 현재 본인이 지원한 채용 분야에 가장 필요한 역량은 무엇이고 어느 정도로 역량을 갖추었다고 생각하는지 근거를 들어 제시해 달래요. 그러면은 일단은 기준점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지원한 채용 분야에서 필요한 역량이 될 거고, 그 역량에서 필요한 요소에 본인이 얼마나 부합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겠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태도적인 측면의 이야기 과연 할 수 있는가 예요. 여러분들이 역량으로 흔히 생각하는 것이 대표적으로 뭐 경청 능력이라든지 공감 능력, 이런 것들, 인성적 역량도 자랑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런 인성적 역량 과연 이 항목에서 작성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 거는 서류 심사에서 평가의 요소예요. 서류 심사에서 여러 가지 블라인드 요소, 서류 검증 이런 것들도 있지만, 자세히 보시면 서류 등급 평가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직무 적합성과 역량 개발 노력도 등을 이야기를 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역량 개발 노력도를 서류 평가에서 어떻게 평가하겠느냐? 자기소개서라고 한다면 어떻게 개발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느냐? 겠죠? 자, 우리 일단은 직무기술사라는 게 존재하니까 거기서 한번 역량들을 검토해 봅시다. 금융영업이 됐던, 아니면 디지털이 됐던, 아니면은 전문 직종이 됐던,
일단 기본적으로 직무기술서에 필요한 역량들이나 어떤 업무들을 하는지가 다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를 뽑으면 되는데, 이 중요한 거를 뽑는다고 해서 우리 직무 수행 태도에서 고객 중심 마인드를 뽑았다라고 합시다. 금융영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고객 중심 마인드래요. 그리고 나는 그거를 갖추고 있어요. 어느 정도? 한 90% 갖추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럼 어떻게 할 건가요? 이제 금융영업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고객 중심 마인드입니다.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한 90% 정도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고객 중심적으로 계속 생각해 왔습니다. 자, 여기서 드는 퀘스천 마크 한 가지. 근데 뭐 예를 들면 아르바이트라든지 편의점 알바라든지 아니면 뭐 화장품 가게 알바라든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고객 지향적 서비스 마인드는 늘어나지 않나요? 근데 자세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고객 지향적 서비스 마인드가 있어서 화장품 가게 일을 잘했는지, 혹은 화장품 가게 일을 하면서 고객 지향적 서비스 마인드가 생겨났는지요. 대부분은 전자일 겁니다. 후자에 따라서 고객 지향적 마인드가 생겨났고 자라났고 그거를 역량화시킬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사실 엄밀히 따지면은 자질에 가깝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인성적 역량도요, 충분히 늘어날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수많은 경험들과 수많은 생각들이 중첩되면서 나의 자세로서 자리 잡은 인성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러한 인성적 역량들은 직무수행 태도 같은 경우에는 역량 개발 그 자체, 말 그대로 우리가 서비스 마인드를 개발한다라고 표현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은 유념하셔서 작성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것들을 작성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까요? 네, 아무래도 여기서 내가 노력으로 인해서 개발할 수 있는 능력들이겠죠. 예를 들면 금융영업에서, 특히나 기업금융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재무제표 분석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기업을 발굴하는 가장 큰 기초이자 시작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리고 이러한 재무제표 분석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지원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재무제표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활동들을 했고 이런 공부들을 했으며 나아가서 인턴 과정에서 연장 서류를 보면서 재무제표에서 중요한 포인트들까지도 숙지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재무제표는 다양한 산업군을 직접 경험하면서 더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자질과 자세가 지녀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와 같은 이야기로 노력이 실제로 보이는 역량으로 이야기해 주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으로 들리겠죠. 그래서 일단은 1차적인 거는 직무기술서에 대한 이해를 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직무가 되든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정량화된 영역, 즉 노력으로 기를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인성적 역량을 잘못 이야기하면 노력이라 생각해서 작성했다가 자세히 보시면 노력이 아니라 역량을 발휘했던 경험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역량 발휘 경험을 쓰셔도 됩니다. 하지만 가급적이면 우리가 평가 요소에서 직무 적합성을 보면서도 역량 개발 노력도도 본다고 했으니 발휘했던 역량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노력했던 것도 함께 이야기해 주는 게 훨씬 더 좋겠죠. 노력과 발휘가 같이 가는 게 베스트할 것이다. 그리고 그에 따른 근거들을 그 다음 단계로 생각해 주시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글 생각의 구조가 될 것입니다. 자, 이거를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한번 본다면 지원 분야에서 가장 필요한 역량은, 그리고 왜 그러한 역량이 중요하다 생각하는지, 이러한 역량을 본인은 얼마나 갖추었다 생각하는가, 그 근거는 무엇인가 라고 나아가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문단이 나뉜다 라고 할지라도 보통은 이 단계에서 끝날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갖춰나가기 위한 노력과 그리고 내가 발휘했던 경험까지 쓴다고 한다면 2000바이트에서 충분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글자 수가 모자라거나 아니면 조금 더 욕심을 내고 싶다 라고 한다면 선택사항으로서 이를 어떻게 업무적으로 발휘할지, 혹은 선택사항으로서 이를 어떻게 더 강화해 나갈 것인지를 작성해 주면 되겠죠. 물론 여러분들 여기서 고민하는 것 중에 또 한 가지는 어느 정도 갖춰졌다 라고 생각하는가 을 쓸 때 어느 정도 갖췄다고 얘기해야 되나요? 라는 고민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100% 갖췄다고 해도 상관이 없고요.
뭐 70%나 80% 갖췄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근데 사실 뭐 이 이하는 쓰면 안 되겠죠. 역량이 없는데 지원했다고 얘기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으니까요. 제일 중요한데 준비를 안 했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아주 높은 확률로 여러분들은 거의 100%에 가깝게 작성할 가능성이 크고, 그럴 때는 선택사항에서 업무적으로 어떻게 발휘할지에 대한 이야기로 쓸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만약에 조금 걱정돼서 저는 한 90% 갖췄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이때는 어떻게 강화해 나갈지를 작성해 주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겠죠. 제가 지금 수치로서 70, 80%, 100%, 90%라고 이야기했지만 꼭 수치로만 표현해야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팁으로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갖춰졌다라고, 기초적인 능력은 충분히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라든지 뭐 은유적인 표현으로 바로 현장에 투입될 정도의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등 충분히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어구나 아니면은 표현 방식을 쓰셔도 상관이 없다는 점 미리 강조드립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체크리스트는 체크리스트일 뿐 꼭 이렇게 써야 되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 항목에 이러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만 좀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문항 한번 볼까요? IBK 기업은행에 입행해서 이루고 싶은 목표에 대해서 기술하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 현실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계획을 작성해 달라고 하네요. 입사업 후보에 대한 문항이니까 뭐 여러분들이 흔히들 봤던 문항이라 크게 오해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어요. 이러한 현실적으로 달성 목표를 작성할 때는 먼저 고민해야 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왜 은행원이 되고 싶은지와 왜 해당 직무로 지원하는지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면접을 가시거나 혹은 2차 면접을 가실 때도 가장 많이 물어보는 빈번한 질문 중에 하나는, 여러분은 왜 은행원이 되고 싶나요? 여러분은 왜 디지털 직무를 지원하셨나요? 여러분은 왜 IT기업, 수많은 IT기업 중에 하필이면 금융에서 IT를 하고 싶으신가요? 등과 같은 질문들이 중심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하고 그거에 대한 생각을 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는 은행원도 분명히 있겠죠.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은행원이 이런 거기 때문에 지원하니까요. 내가 생각하는 금융영업이라는 것이 이런 거기 때문에 지원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먼저 목표부터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글에 작성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왜 은행원이 되고 싶고 내가 왜 금융영업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생각을 1차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1차적인 생각이 그 다음 단계 2차적으로는 왜 기업은행에서 그 일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은행원으로서 혹은 금융영업으로서 일을 수행하는 것은 기업은행 외에도 수많은 기관들이나 은행들이 존재하거든요. 신한은행도 있고 우리은행도 있고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방향성과 길이 기업은행의 방향성과 다르면 그 사람은 기업은행을 위한 인재로 보일까요? 서로 다른 방향을 띠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차적으로 은행원이 왜 되고 싶은지를 생각했다라고 한다면 2차적으로는 그러한 생각을 왜 기업은행에서 하고 싶은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업은행에서 하고 싶은 이유를 구체적으로 생각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기업은행의 본질과 역할에 대해서 이해해야겠죠? 제가 이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업 분석에서 중요한 내용이 있으니 우리 더빅TV에 올라와 있는 기업은행 상반기 분석편에서 글을 한번 꼭 보라고 얘기한 겁니다. 영상을 한번 시청하시고 기업은행의 본질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의 계획과 길이 기업은행의 방향성과 다르지 않게끔 표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진짜 그렇게 많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라는 고민을 하실 분들이 간혹 있으실 텐데요.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추구하는 방향성이 영리적인 목적이라든지 아니면 성장에 대한 목적이라고 합시다. 그럼 왜 그걸 하필 기업은행에서 하시나요? 성장성은 리딩뱅크인 국민은행이 훨씬 더 많을 텐데요. 라고 면접에서 질문이 들어오면 어떡하실 건가요? 여러분들의 목표를 잘 설정해 놔야지 그걸 왜 기업은행에서 하고 싶은지를 추후의 면접에서도 소화를 잘 해낼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즉, 이 문항은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입행해서 이루고 싶은 목표를 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간접적으로 여러분들이 왜 기업은행을 지원하는지 혹은 여러분들이 왜 은행원을 꿈꾸는지까지도 확인할 수 있는 문항입니다. 함정에 빠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항목의 체크리스트는요,
입행 후 이루고 싶은 목표는 무엇인지, 그리고 왜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이며 계획을 통해서 무엇을 달성하겠는지, 즉 본인의 궁극적인 은행원과 기업은행을 지원하는 목표를 간접적으로 드러내주는 항목까지도 이루어진다면 굉장히 좋겠죠. 물론 여기서 문단을 나누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자소서 공통 항목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 자기소개서 이번에는 평가 요소가 굉장히 치열합니다. 특히나 제가 기업은행 분석 때 말씀드렸듯이 아무래도 이번 상반기와 달리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서류 배수부터 3대1 정도 되는, 여러분들 한 2만 명 정도 지원한다 그러면 그중에서 6,800명만 필기시험에 갈 수 있는 그러한 요소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를 꼼꼼히 잘 작성하셔서 여러분들이 꼭 서류 전형에 통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기소개서를 잘 작성하기 위해서는 기업은행에 대한 이해도 충분히 되어 있어야 되니 제가 따로 올려드렸던 상반기 기업은행 분석편도 꼭 시청하셔서 여러분들의 이해도를 조금 더 한층 강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작성을 했다라고 한다면 미련 없이 빠르게 제출하셔서 바로 필기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은행은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필기 전형이 훨씬 더 관문이 좁죠. 그래서 필기는 열심히 해야지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여러분들이 기업은행에 입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빅스쿨의 이건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